자, 일단 진행하던 걸 계속 진행하자면 녹취록 내용이에요. 그리고 뉴스버스가 야, 니 어제 이거 보낸 거 뭐야 해요. 이 내용은 손준성 검사가 이거 보냈고 페이스북 정보 내용들이랑 이거를 니가 당일에 전달을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김웅이 범인이다. 이것도 우린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내용에서 김웅이가 이렇게 씨부렸구나. 그러니까 김웅이가 그거 뭘로 전달을 했다고 했죠? 이메일로 전달한다고 했던가요? 문건으로 전달한다고 했던가요? 김웅이 어버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뉴스버스가 메시지로 전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했는데 메시지 뭐냐? N번방 텔레그램. 요게 뒤가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옛날에 요거 활동하는 사람들이랑 텔레그램으로 얘기 많이 했었어요. 얘들도 텔레그램으로 많이 하겠지. 러시아에서 만든 SNS인데 요거는 추적이 어렵다 라고 나왔던 거예요. 아마 추적이 어려울 겁니다. 지금 N번방 같은 경우는 저그들이 수사 기법이라면서 공개하지 않는데 다른 어떤 루트, 얘들이 공유했던 어디에 업로드했던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로 찾지 않았을까? 왜냐면 들었을 때 요거는 바로바로 삭제가 된다, 저그들은 보관하지 않는다 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걸로 잡은 게 아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건 그냥 개소리고, 여튼 뉴스버스가 메시지로 전달했던 걸로 저희가 아는데 확인을 했다. 니도 잘 알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김웅이가 뭐라고 그러냐, 공익신고 받는 대상이 국회의원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새끼가 마치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씨부리는 거야.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공익신고 법상 국회의원에게 신고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 새끼 겁난 거야 지금. 야, 이거 씨발 너무 커지면 좆될 것 같은데? 문제가 없잖아. 난 문제가 없잖아. 얘한테 왜 변명을 해? 그거는 필요 없는 얘기다. 필요 없는 얘기인데 자꾸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한테 얘기하는 거지. 어떤 결론으로 받았는지 모르겠다. 모르세요. 저거는 말이죠, 내가 제일 먼저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그 뉴스버스에서 나왔는 내용들 있죠. 지금 요거를 손준성 검사가 줬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제일 먼저 발견했고 문제가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공표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김웅이 준 자료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죠. 우리는 이걸로 의심해봐야 된다. 이건 문제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내가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러면 이건 손준성 검사 발 나온 자료가 아니다, 증거 자료가 아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김웅이가 줬더라도 손준성 검사에게 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걸 보고 제일 먼저 저한테 보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말이.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는데 제일 먼저 자기한테 보냈을 수는 있는데 뭘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겠다. 그냥 밀고 가고 싶은 거야. 왜냐면 뉴스버스 첫 통화에서 이 새끼가, 뉴스버스 첫 기사에서 이 새끼가 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측에서는 예를 들면 윤석열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첫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이요. 예를 들자면 윤석열 측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김웅의 뇌피셜이자 그거 뇌피셜조차 예를 들은 거야. 그러면 윤석열과 어떠한 고리가 없다는 것을 첫 통화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기사를 이따구로 써? 공작이지. 그리고 송 검사님이 공익신고를 하셨던 것이다? 라고 뉴스부스가 물으니까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고발한 건 아니었고 지가 한 것도 아니래. 근데 씨발 또 고발했대. 이건 뭔 개소리야. 작성은 내가 했으나 고발은 내가 하지 않았다. 기조. 작성자 내가 아니다라는 녹취록이 나왔어요. 근데 고발은 자기가 직접을 한 건 아니고, 그거를 문제 제기하니까 보낼 수는 있는데 내가 메일로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발뺌하는 거요. 그거는 모르죠. 그리고 공익신고를 한 것이다, 송 검사가. 공익신고는 송 검사가 한 게 아니잖아. 이 새끼는 뻔히 알면서 기자 새끼들이 이런 장난질을 많이 빤다니까. 송 검사가 공익신고를 한 게 아니라 지가 받았던 내용과 냈던 기사가 무엇이냐.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김웅에게 넘겼고 김웅이가 그걸 바탕으로 고발을 하려고 했다. 이 자체가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뿜어 놓고 손 검사님이 공익신고 하셨던 것이다? 장난빠는 거지. 안 그랬습니까? 처음에 앞에 기사는 굴한 거잖아. 모르겠다잖아. 송 검사와 김웅의 지금 이 통화로 미뤄보면 둘 간의 연관관계도 모르겠대. 김웅이가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대. 그런데 기사를 그따로 썼어? 안 그래요?
뉴스버스 내 의원님 근데 뭐 문제가 뭐냐면 최강욱이야 그렇다 치는데 뭐 뉴스버스 기사 김건희씨 블라블라 김건희 내용이 들어있죠. 윤석열이 피해자다. 요 내용이 들어있다고 윤석열이 시켰다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냔 말이야. 요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거를 문제제기를 하거나 고발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가 한 적이 없다. 지가 한 적이 없다. 그쪽에서 나한테 보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가 고발한 적은 없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하거나 문제를 삼거나 내가 그거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는 고발 안 했다. 자기는 고발 안 했다. 이 위의 내용부터 전부 다 나는 고발 안 했다. 잘 모르겠다를 지금 모르세요. 그런데 당에는 전달했잖아요. 선관위에 전달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거든요. 어디 선대위요? 당시에 총선을 치르니까 선대위에 전달돼서 법률지원단으로 들어간 것까지 확인했다. 근데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이런 게 있거나 싶으면 저 블라블라블라 말이 길어지죠. 이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야. 검토하자는 취지지 고발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김건희는 내가 문제제기 한 적도 없고 모르겠다야. 요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나는 선관위에 검토는 해보자고 했어. 근데 저 내용은 내게 아니야. 기조 저 내용은 내게 아니야. 난 문제제기만 그냥 했을 뿐이다. 고발장이요. 의원님이 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김정은이 깐 거요. 고발장 내가 쓴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발장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으로 문제제기 해가지고 내가 초안을 잡았다. 그럼 내가 쓴 거지. 누구 시켜서. 초안 잡아서 쓰라고 준 거 아니야. 초안을 왜 써줬어. 고발장 쓰라고 쓴 거잖아. 기조? 그러면 이 새끼가 쓴 거 맞지? 근데 의원님 그걸 넘겨갖고 방 폭파라고 지시했잖아요. 방을 폭파라고. 방 폭파. 일단 그런 게 있으면 방을 없애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자유로 주변 사람이 어찌됐건 들어온 자료가 있으면 자료 받았으면 안 좋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우라고 한 거다. 방 폭파 지시를 했다. 폭파를 지시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일해본 적은 없어요. 방에 뭘 보내면서 이런 적은 없어요. 자 기억이 안 난다. 김건희 씨가 왜 들어가죠? 지가 도로 물어보고 있어. 김건희 씨 내가 넣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검찰 측에서 입장을 들어봤던 것 같고 이거는 분명한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검찰 쪽에 아마 보내줬을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거와 상관없이 김건희 건을 넣었다고 하면 그거는 검찰 쪽의 문제인 거지. 그거를 내가 요구하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고. 자 쭉쭉쭉쭉쭉 통하기가 졸라게 길죠. 당시야 뭐 윤 총장 측 입장에선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싶어 했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 문제에 관심이 없다. 근데 검찰 쪽에서 입장을 전해 준 것 같네요. 나한테 전해줬어요가 아니고 같네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나머지는 예를 들어 검찰 쪽에 그런 게 있으면 검찰 쪽에 해결 보내줬을 수도 있고. 요거를 요약하면 무엇이냐. 첫째, 고발장은 내가 작성했다고 말은 했으나 나는 초안만 잡아줬을 뿐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건희에 대한 내용은 나는 모르겠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작성한 적이 없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나한테 줬는지는 모르겠답니다. 그리고 고발자는 내가 아니다. 다만 나는 당 선대위에 넘겨줬을 뿐이다. 요게 다예요. 여기에 윤석열이 어디 등장해? 하물며 손준성과의 고리. 그러니까 여기 등장인물이 누구야? 김웅, 그리고 손준성 검사, 그리고 윤석열이잖아. 거기다가 윤석열 측에선 예를 들자면 그쪽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어 했을 수는 있지만 윤석열 쪽에서 나한테 줬다라는 얘기는 1도 없어. 그죠? 하물며 손준성 검사 윤석열은 일단 없는 거요.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나한테 줬다. 그리고 나는 당 선대위에 넘겼다. 요렇게 3개로 갈까? 요렇게 고리가 3개예요. 그죠? 김웅과 연결된. 그런데 손준성한테는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겠대. 그런데 기사를 저 따로 쓴 거야. 자, 일단 손준성 제껴지지. 그럼 김웅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받았대. 누군가에게 받았대. 근데 고소장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초안을 자기가 잡아줬다. 초안은 누구한테 잡아줬을까? 왜 잡아줬지? 고소장 쓰라고 초안을 잡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김웅이 썼다고 보는 게, 김웅 쪽의 인물이 썼다고 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선대위에 넘겨줬다. 그럼 누구 남아? 김웅과 선대위가 남는 겁니다. 김웅과 선대위. 응? 그러면 정말 작성한 건 누구지? 김웅이다. 김웅 쪽 사람과 김웅이 작성한 것이다. 김웅 쪽 사람과 김웅이 작성했는데 손준성은 모르겠다. 그런데 어제 했던 방송에서 제가 그랬죠. 손준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거 법적 대응하겠다.
나는 손준성이 한 게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자, 일단 요 정리는 조금 더 진행하고서 제가 할게요. 자, 요 내용을 한번 봐야죠. 작년 4월 3일 손준성, 김웅에 전달된 고발장 공개. 자, 얘들이 지금까지 단독이라면서 계속 내고 있는 윤석열 게이트라는 그 바람몰이 공작질. 지금 내용 보면 저것도 없어요. 계속 윤석열이 했다, 윤석열이 했다, 윤석열이 했다, 윤석열이 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김웅과의 윤석열과 손준성의 고리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첫째로. 그리고 손준성과 김웅의 고리 역시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냥 김웅. 전부 다 김웅이야. 전부 다 김웅의 말로만 기사를 쓴 거야. 이게 씨발 무슨 기사야. 이게 무슨 팩트가 있어.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어. 여기에 왜 윤석열이 등장해야 될까? 전부 다 김웅의 대가리 속에서 나온 거고 기자 새끼의 대가리 속에서 나온 거지. 여기에 윤석열과 어떠한 팩트가 있냐면 이거야. 윤석열과 연결된. 안 그래요? 단 한 가지 등장하는 것이 이 고소장과 이 고발장과 손준성과 김웅이 나눈 SNS. 요 단 두 가지다. 기조. 요 단 두 가지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봐야지. 고발장. 요 고발인은 비어 있어요. 아예. 그리고 피고발인 쭉쭉쭉쭉 나오죠.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성명불상 불불불불불불불불 쫙 내려와 있어. 자, 아까 윤석열이가 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고소장 졸라 조악하다, 허접하다. 검사가 이따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맞아요. 이거 저 같은 일반인이 봐도 굉장히 조악하더라. 내용이 원래 고소장에 이렇게 들은다. 고소인, 그리고 고발인, 그리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그리고 고소 이유,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이 범죄 사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작게 문항별로 나누는 거예요. 육화 원칙에 따라서 이 새끼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요거를 줄줄줄줄 막 이렇게 안 써요. 저 같은 애들도. 여러분, 그 일반인이 쓴 고소장과 검사,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쓴 고소장, 그리고 변호사들이 쓴 고소장 보세요. 변호사가 쓴 고소장에 조금 깨알같이 조금씩 단어를 아주 절묘하게 잘 끼워 넣으면서 말을 좀 잘 만든다. 근데 수사기관의 고발장은 정말 간단 명료합니다. 앞뒤 내용 없어. 그냥 피고발인 누가 몇월 며칠 어떠한 범죄 사실이 있다. 요것만 쭉쭉쭉쭉 내려간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막 씨발 문장을 길게 써줬지. 어디 보면 뭐가 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우리는 고소장 이따구로 안 쓴다. 저 같은 일반인들도 고소장 쓸 때 이따구로 안 쓴다. 근데 씨발 윤석열이 이거 보고 얼마나 기가 찼겠어. 이거 봐봐. 줄줄줄줄 막 있잖아. 이사장으로서 진보당체 문재인 정부를 이어 진보진 자기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이고 뭐 주자로서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고소장 이렇게 안 씁니다. 몇 번만 써본 사람들은 이렇게 안 써. 그런데 검사가 이따로 썼다고? 검사가 이따로 썼다고? 저는 윤석열 말이 맞다. 이거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요게 저 새끼들 말로는 SNS로 주고받았다고 하잖아. 어디로 제출했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귀증. 요게 찍혀있다고 검찰과 연결됐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거자료 세부 목록이 페이스북 게시물 끝. 페이스북 게시물 끝. 근데 이 새끼들이 기사에 뭐라고 썼어요? 윤석열 측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졸라게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공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유추해 봅니다. 이 소장 내용과 손준성 검사와 김웅이 나눴던 내용과 김건희와 윤석열 가족에 관한 어떤 내용들은 별개 두 개의 사안인데 엮어가지고 이 새끼들이 같이 기사로 한 개의 사건인 것처럼 엮어서 낸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이거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기사 나오면 아우 저 새끼 좀 신발 좋다, 작두 잘 탄다, 이래 소문 좀 내주세요. 요 새끼들 요게 마지막 발 기사예요. 자, 뉴스버스 분석 고소장에 나타난 윤석열 정의 화신격 정부의 역적 같은 존재. 그게 어떻게 윤석열과 연결됐다는 고리의 증거가 될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기사를 한 번 더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새끼들이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윤석열 게이트라면서 얘들이 단독으로 최초 보도였고 지금 이 기사를 바탕으로
여권과 야권이 공격하고 있고 모든 수사기관, 언론, 공수처, 법무부, 검찰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야당의 지도부까지 전부 다 이 기사를 중심으로 이 기사를 근거하여서 윤석열을 지금 조지려고 광광광광 거리고 있죠. 그런데 이 기사 1화부터 쭉 봐보라고. 어디 윤석열 전부 다 윤석열이야. 그런데 윤석열과 연결된 고리는 단 하나 또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윤석열과 손준성이 연결된 고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없어. 15번의 기사를 냈는데 그 단 한 줄도 나오잖아. 그리고 손준성과 김웅이가 연결된 고리는 단 한 개야. SNS 문자 SNS 기록 내용. 그죠? 그런데 고소장을 손준성이가 작성했다는 근거는 어디도 없어. 김웅이는 도리어 말을 하지. 내가 작성했다. 처음엔 내가 작성했다 했다가 다음 통화에서 말을 바꾼다. 뭐라고? 초안은 내가 잡아줬는데 김웅이가 당시 당대표도 아닌 후보 김웅이가 손준성 검사한테 고소장 초안을 잡아준다? 아니지. 고소장 쓸 줄 모르는 애들한테 초안 잡아주는 거야. 누구한테 시킬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성자는 누구다? 김웅이다. 기조. 그런데 그 김웅조차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가족에 대한 내용은 그건 내가 아니다. 그건 난 모르겠다. 뭔 내용이야 이거 도대체? 이거 도대체 뭔 내용일까? 지금 개 같은 소리입니다. 정의의 화신격으로 됐고 정부엔 역적 같은 존재라고 썼다고 해서 윤석열이 이 고발장을 시켜서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손준성이가 윤석열 지방에 대전으로 자천된 것을 보고 윤석열 라인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의심이 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추미애 2차 인사 태풍 윤석열 사면 추가라고 이런 기사가 떴었죠. 요게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2차 인사를 했을 때 윤석열 측근들 다 날아갔거든. 특히 대검에서는. 그래서 윤석열 감시하기 위한 이성윤 라인이 대검으로 투입됐던 시기인데 저 새끼가 왜 남아있었지? 이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찾았었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고 막 찾는데 안 나와. 진짜 이것도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법무부예요.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로 검사들이 영전을 하고 뭐 검사들이 임명하고 인사하고 이러면은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계속 냅니다. 그런데 씨발 2020년도에는 전반기가 없어. 하반기는 있는데 전반기가 없어. 전반기에 분명히 인사 그걸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왜 없지? 그래서 보니까 기사에 있더라. 대전 고지검이 추미애 눈밖에 난 사람이 오는 곳인가. 요게 2000년 1월 23일입니다. 2000년 초반에 추미애 인사에서 살아남았던 애들 기록이 여기 나오더라. 여기 윤석열 사단의 김남일 대전 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얘들이 다 어디 쫓겨났다. 동부지검 홍순욱이. 얘가 누구냐? 추미애 아들내미 수사하던 애 덮어주고 있던 문계던 검사. 얘는 천안지청장으로 등격시켜줬다. 영전시켜줬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 양석조 대전 고검으로 강등됐다 사실상. 그리고 중앙지검 신자요 중앙지검 신봉수 얘들 누구야? 다 이성윤 라인이요. 평택지청장 전부 다 영전했어요. 차장들이. 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여기 대검찰청에 지금 집어넣은 애들이 누구야? 손준성 수사정보 정책관. 여기에 딱 꼽아놓으면은 윤석열 사단이 혹은 검찰 조직에서 수사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좀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빼올 수 있겠지. 안 그렇습니까? 요때 꼽힌 애가 손준성인데 정말 윤석열 라인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여튼 S파이팅님 깔롱님 머리 너무 쓰신 듯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 이런 거 좀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해요. 여튼 저는 그래서 소설을 써본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예상들 다 맞았어요. 최초에 말했던 거의 그대로 떨어졌다. 요거 누구보다 빨랐다라고 저는 칭찬해주세요. 아이고 잘했다 이러면서 칭찬해주세요. 아무도 몰라주더라고. 학고니까 처음에 나오자마자 제가 떠들었던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작도 타봐야지. 여기 제가 작도 탄 내용은 무엇이냐? 아마도 여기 핵심은 유승민계다. 유승민계에서 어떻게든 윤석열이 죽이고서 지가 당권을 한번 먹어보리라. 왜냐면 요정도 지지율 갖고 있는 후보가 없어지면 나머지 지지율들이 분산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지. 기조?
적어도 2차 경선까지만 살아남으면 된다 이거야 유승민은. 그래서 김웅에게 시켰는데 이 새끼가 어버버베른 거야, 쫄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김웅 입장에서는 위험한 거죠. 내가 이거를 떠안았다가 역풍 불었을 때 감당할 자신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말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갈리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손준성 검사한테 첫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첫 번째, 손준성 검사가 여기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손준성 검사가 고소장을 써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김웅이가 작성하고서 손준성 검사에게, 야 얘들 둘이 연수원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한테 야 이거 한번 검수 좀 해줄래? 고소장 요렇게 쓰면 거리가 될까? 이런 식으로 물었다가 손준성 검사가 오케이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써, 이렇게 쓰면 저거들이 알아서 걸러내겠지, 요렇게 손준성 검사한테 김웅이가 줬고, 요거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지그당 선대위에다가 제출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가족에 대한 고발장은 시민단체나 다른 곳에서 제출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요거를 가지고 뉴스버스 기자가 쫙 다 입수한 거지. 김웅 전화를 받고서, 김웅과 통화를 하고서, 이제 통화를 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야.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기사에 써버린 거지. 그런데 이 자료는 두 군데서 들어왔다. 정리를 하면 이거요. 이 자료는 두 군데서 들어왔다. 김웅과 시민단체 것은 윤석열 지지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김웅이 제출한 것은 유시민, 최강욱, 기타 등등. 그리고 얘들이 내밀은 고발장은 유시민, 여권 인사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뉴스버스, 이 새끼 기자 이름 뭐였어? 싸가지 없는 새끼. 전혁수 저 새끼가 두 가지를 똘똘 뭉쳐가지고 야 이건 윤석열이 맞다 라고 기사를 써버린 겁니다. 써버리니까 김웅이가 이거 씨발 생각보다 너무 판이 커져, 무서워. 그래서 애새끼 잠수 탔다가 어제 딱 기어나와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술 취해서 내가 그때 통화한 거다 라고 밝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웅과 전혁수 기자의 단독 작품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조금 덧보태면은 손준성은 검수만 해줬을 뿐이지 손준성이 고발을 의뢰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아무런 고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과 관계없어. 김웅 원맨쇼다. 김웅 원맨쇼이자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와 둘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러면 윤석열 게이트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1번을 골랐을 때 1번이 제가 예측한 1번이 맞다면 졸라게 역풍이 시게 불 것이다. 폭탄을 이만큼 키웠잖아. 이거 터지면 다 좆될걸? 이거 터질걸 곧? 지금 엉성한 게 하나 둘씩 막 드러나잖아. 김웅이도 뜩 나와서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울면서 막 말하잖아.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씨발. 내가 시킨 거 아닌데. 술 취해서 통화했어요. 술 취해서 통화했다 그 얘기한 순간 끝난 거야. 이제 이 폭탄 터진다. 빨리 발표라고. 그리고 2번안은 무엇이냐? 2번안은 그냥 이 손준성 검사가 쓰진 않았으나 야 이런 건도 있는데 고소 한번 해보지.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요 정도 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저 SNS 스샷은 거짓말할 수 없잖아. 스샷은 거짓말할 수 없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거는 사실이나 1번이랑 약간 갈리는 것은 손준성 검사가 얘기를 먼저 줬을 가능성은 있다. 야 요런 거 꺼는 돼. 하지만 이것이 고발 청탁으로 몰고 가기에는 굉장히 약한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뉴스버스 쟤네들이 손준성과 윤석열 라인이 연결돼 있고 결국은 손준성은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손준성이 김웅에게 전해줬고 김웅이가 고소를 넣었다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선거 개입이라고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건데 손준성이 그냥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야 이런 거 고소되고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없이 그냥 저 내용만 딱 있어? 근데 저 보이는 내용은 너무도 허접해? 그러면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그냥 둘이 와리가리 했겠지. 그러니까 저 SNS는 사실이다. 그런데 손준성이 했을 가능성 여기 역시 극히 낮다. 그러니까 1번이랑 거의 비슷한 결론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도 저는 1번이 맞다고 생각해. 2번 역시 거의 어떻게 보면 1번의 부연 설명처럼 되는데 봐보세요. 저 이미 3일 전에 손준성 컴퓨터 검찰에서 감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왔어도 벌써 나왔어야 된 거 아니야? 왜냐하면은 개인 컴퓨터 들어가서 개인 아이디 비번 치고 내가
그 법률 사이트 있어요. 거기 가면 판결문 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돼. 그리고 검사, 변호사 뭐 이런 애들 다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서 이걸 떼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뗐던 기록이 남는데 이거 몇 시간이 뭐야? 접속해서 한데 5분이면 볼 수 있어요, 내 기록을. 그런데 안 밝혀 3일이 지나도록? 이 정도 커졌는데? 이거 뭉개고 있는 거 아닌가? 윤석열한테 보다 큰 피해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플러스 손준성 검사는 법적 조치하겠다. 검사가 법적 조치하겠다. 이거는 너무 완벽하게 왁구가 나오기 때문에 강력하게 나오는 거다. 나는 작성하지 않았다. 법적 조치하겠다. 손준성 검사가 작성하지 않았다. 그냥 보고서 검수해줬을 가능성이 초라하게 크다. 고로 1번으로 가던 2번으로 가던 이것도 무조건 역풍이다. 그리고 제3번이 한 개 더 있어요. 제3번은 무엇이냐? 추미애 검사 2차 인사 있을 때 손준성이 검찰 내부 조직으로 영전한 거잖아요? 이 새끼가 대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영전했으면 추미애 라인 아닐까? 그래서 민주당 새끼들이 일부러 공작질을 했다. 일부러 공작질을 하기 위해서 역풍을 맞게 하려고 일부러 공작질을 했다. 그런데 이거는 솔직하게 저는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나는 1, 2번 합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역풍이 불 것이다.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뭐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제 말이 맞았을 때 이 새끼 신받았다고 용하다고 소개 광고 좀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니 너는 못하리라